안녕하세요. 대치동 전문가들의 김시훈이고요. 옆에 우리 안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훈 선생입니다. 네, 도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네, 선생님께서 잘 지내셨죠? 예, 저 잘 네. 지냈습니다. 도 선생님 오늘 저희 의상이 커플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봄이기도 하고 예, 조금 상큼하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좀 잘 안 입는 흰 셔츠를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네.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 오늘 우리 전해주실 내용은 네.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요 촬영되는 시기가 이제 4월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3월 24일에 3월 모의평가를 우리 고 1, 2, 3 다 봤지만 일단은 수험생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답 노트라는 거를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계속 연속된 시리즈는 아니지만 계속 연속되게 여러분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최근에 수험생들이 고민하고 있고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좀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줬던 그런 내용들 중에 베스트, 최고 베스트인 네. 국어 노트를 작성해야 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몇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전국에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질문지 내용을 봤는데 네네. 많은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국어 노트 네. 수학도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사문, 네. 생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국어 노트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일단 문학도 물론이거니와 네. 정보량이 더 많고 매번 음. 생소한 내용을 만나게 될 그 독서 지문에 대한 그 노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 영업 기밀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수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생님의 국어 노트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내 것으로 섭렵하고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에 시각적인 공부만은 우리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촉각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단순히 촉각적 감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원해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고 다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시 종이 위에 시각적으로 다시 이렇게 내놓는 이런 과정이 무지하게 중요한, 그리고 어찌 보면 수능 시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습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탐구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선택하는 24만 명이 작년에 선택했다는 네. 수능에서 네. 사문을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 네네. 사문이라든지 생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노트를 작성할 때 네.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혹은 요약하기 위해서 사실 노트 작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어도 같은 맥락일까요? 아니면 그건 좀 다를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네. 저도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론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훌륭하신 많은 탐구 선생님들의 그것을 제가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의 답을 드리자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는 우리가 선생님께서도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을 이렇게 들으실 때, 선생님 수업을 들으실 때 선생님께서 판서하시면 우리는 막 열심히 필기를 받아줬잖아요. 했죠. 네. 필기를 네, 했죠. 필기를 했고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필기가 이제 되게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남는 것, 이렇게 여겼는데, 지금 사실 그때는 20세기였죠. 그리고 세기가 바뀌어서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많은 훌륭한 전자제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복사기를 자처하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개념서라든가 학습서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냥 적는 거죠. 이거는 인간 복사기 말고는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단순히 복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킬링타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 첫 번째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어 노트 작성은 들은 것, 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뱉어내는 페이퍼가 돼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것을 나의 맵으로, 그러니까 나만의 마인드 맵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의 학생들이 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해한 정도가 다를 테고 이해한 능력도 다를 테니까 10명의 노트는 달라야 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노트는 나중에 보기 위함이 아니라 안 봐도 되는 내용을 활자로서 확정짓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노트를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억에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기록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럼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학습법일까요? 네, 학습을 네. 위한 기억은 있는데요. 네. 네, 프레드릭 버틀렛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대부분 잠깐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잠깐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학습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나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한 것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검토에 대한 확률이 높은 검토율이 되게 높은 방법이 노트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를 한 것에 대한 확정을 스스로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국어 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최근에 학생들의 상담을 받아볼 때는 빨강색, 파랑색 여러 가지 색깔을 동원해서 이렇게 1단락, 2단락, 3단락 해서 막 뽑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학생일 텐데 그래서 제가 노트를 그럼 선생님한테 잠깐 다오라고 하고 제가 다시 원문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 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함의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주변이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그 눈빛을 봤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을 위한 필기였는가라는 거죠. 좀 더러워도 됩니다. 저도 요즘에는 좀 덜 하긴 하는데 선생님인 저도 일기를 쓰거든요. 일단은 일기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오늘 뭘 했나 그리고 내일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스케줄은 뭐가 있나 일기라고 해서 오늘은 누굴 만나서 무슨 밥을 먹고 이런 게 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일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좀 드라이한 것일지라도 좀 재미있는 것일지라도 항상 기록해 내는데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과 제가 내일 모레 커피를 한 잔 마시기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에 대한 의미, 왜 만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기록되지 않는 한 또 까먹게 됩니다. 전화를 하시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선생님 안 나오세요? 아, 맞다 까먹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나아가는 거지만 우리 다시 개별적인 공부로 왔을 때 이해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볼 것을 기록하는 우리가 사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세들에게 아니면 후배들에게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족보 형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시 생활은 여러분들만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려주거나 나중에 내가 보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갑오로 남길 필요가 절대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버리는다라는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이해한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크로키 같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움직이는 동체가 순간 지나갔을 때 순간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해서 그리는 거죠. 그림은 정적이지만 순간의 것을 남기는 겁니다. 마치 사진의 스냅샷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마구 지나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의 것들을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감각적인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해만 한다라는 것은 다 뒤로 흘려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묶어둔 것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만 더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한마디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독서 지문을 하나 읽었을 때 이해했고 뭐 낙서도 하고 체크도 하고 나만의 약속된 룰로 뭐 이렇게 화살표도 그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펴놓고 원문을 잠깐 치워놓은 다음에 그걸 다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패러프레이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글에 대한 어떤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글의 내용을 이해한 나만의 방법이 그려지는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 내가 그린 양이 많아지고 필기한 양이 많아지면 이해에 대한 정도가 깊은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더 이상 그리고 싶어도 그릴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제가 조금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봐야죠. 다시 보면 아 어디까지는 이해했는데 어디까지는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자가 테스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칠팔, 10조까지 될 수 있는 좋은 국어노트 글쓰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은 베끼지 말아라. 우리는 인간 복사기가 아니다. 이해하기 전에 옮기지 말아라. 이해한 것을 옮겨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노트를 이렇게 작성하고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거네요. 단순히 그냥 옮겨쓰기 복사가 아니고 네. 내가 이해한 거, 해석한 거를 재구성해서 필기해서 정리해 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방금 그렇죠. 말씀드렸던 패러프레이징이고요. 네. 굳이 옮겨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 옮기는 것이 한목적적 행위라고 한다면 네. 사진을 찍으면 되죠. 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되고 우리가 다 요즘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음. 근데 만약에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방법을 바꿔야죠. 네. 그리고 좀 힘이 들고 조금 지난할 수도 있겠지만 본 손가락이 부러져라 써도 손가락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굳은 살이 더 튼튼해집니다. 네 그럼요. 영광의 굳은 살이 스스로를 이제 뿌듯하게 할 예.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하냐는 거야. 네. 어떻게 노트 필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어 노트 필기를. 네. 네. 뭐 노트를 뭐 문구점에서 사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 뭐 이면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노트에다가는 하지 않고요. 이면지에다가 저는 이렇게 모으는데 나름대로 그게 나중에 아까워서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필요도 없지만 아니면 노트를 사서 구입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들의 시청자분들이 수험생일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수능 특강에서 물론 앞부분은 최근에 공부들 했고 수업도 들었을 테니까 조금 밍밍하겠죠. 그러면 인문 예술 지문 맨 뒤에는 13번 그 다음에 사회문화 13번 과학기술 1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고 학교 진도나 학원 진도와 또 맞춰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서 랑데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지껏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또 방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으로 한번 크로스해서 한번 교체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웠으나 나머지 내 버전으로 노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뒤집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문을 2번 보는 효과가 제가 원하는 연계의 교재 많이 보자 해서 최소한 2번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줄이 그러니까 유선 노트라고 해서 밑줄 그어지는 노트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사선이면 어떻고 그다음에 좀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색이어도 좋습니다. 책을 안 보고 마음껏 페이지 안에다 다 담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담아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노트를 저희가 쓸 때, 네. 국어 노트를 쓸 때 반드시 뭐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뭐 크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해한 것을 네. 쭉 썼다.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면 살짝 제가 봤던 원 텍스트를 보면서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책을 참고하지 말고 본인이 본인이 작성한 글을 읽으면서 원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그닥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군데군데 뭔가 비는 것 같다. 아니면 필기하면서도 뭔가 멈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멈춰서 다시 원문과 비교해서 자기가 이해한 필기 내용과 원문의 텍스트와 비교 견주는 일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쁘게 쓰고 자대고 뭐 형광펜으로 요란스럽게 호들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러프하긴 하지만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노트의 내용이 네. 뭐 길이 짧을수록 더 좋은 거고. 네네. 맞죠? 네네. 네, 복잡한 것보다는 심플한 게 더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네. 구조화되어 있는 거가 네네. 더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구조화됐다라는 것은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또 선생님께 또 여쭤보면은 선생님 제가 살 집이 필요한데 네. 집을 한 채 지어주세요라고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네라고 만약에 너무 영광스럽게 저에게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할 때 구조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네. 당연히 네. 네. 구조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조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라는 이미 대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고 구조적이고 때로는 이 구조적이고 너무 심플하기에 좀 덧붙임 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요. 좀 주저리 부분은 좀 장황하게 한번 서술해 보는 것도 좋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 노트를 한번 몇 개 샘플, 학생 노트 몇 개 샘플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이런 거구나라고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오늘 국어 노트에 네.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해서 네. 우리 친구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딱 주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노트 필기는 이해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쓰는 것이다. 노트 필기는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쓰는 즉시 폐기해도 될 만큼 이해도가 높았을 때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기 국어 노트 여러분들 꼭 작성하는 거 우리 안동 선생님 말씀처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꼭 실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요. 또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가지고 네네. 동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